각 제도권이나 국민들의 감도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작년 1월에 노재봉 전 총선생님하고 한국자유회의가 촛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게 과연 뭐 단순한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영웅명이다 그런 건가, 아니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화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진, 그리고 20세기 초에 인류 최악의 악마적 개방을 했던 그거하고 유사한 것인가.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광장 정치는 바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와 시장 경제,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부술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하는 가장 악마적 전체주의와 결탁한 통일전선으로 그 북의 사교 전체주의와 손을 잡고 있는 우리 국내의 세력이 기획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말하자면 정의를 내세우고 또 청산을 내세우는 그런 폭도의 전체주의적 운동이었다라고 하는데 의식을 같이 하고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의 도전에 노출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은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일한 세력인데, 이게 지식되고 자칫하면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선언을 하고, 사실은 쭉 그게 맞는 행사, 또 책도 뭐 한국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이렇게 해서 계속 전파를 하면서, 저 개인은 뭐 경기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은 독일 침공하에 BC 정권에서 레지스탕스를 하는, 자유민주 독립을 위해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현 대표께서 사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학교 선후배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11년 전부터 문제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홍주수 작가도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바로 전체주의와 결탁한 우리 내부의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나라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체주의로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히 이 민주화를, 자유화와 민주화를 틈타서 역이용해서 지금 집권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5,200만 전체주의자들까지도 전체주의적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는 걸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좌다, 우다, 보수다, 진보다, 대한민국은 one republic이 아니고 two republic의 근본적인 싸움이고, 대한민국은 one people이 아니라, one republic이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s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꼭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근본주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안 망했다는 게 참 기적인데,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45년 해방, 그리고 48년 건국, 그때가 외부로부터 소비에트 커뮤니즘, 소비에트 설평연금, 소련의 전체주의의 남하를 막는 제1의 자유전선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유사전체주의자들 혹은 전체주의자들의 이 준동에 우리 스스로가 이걸 제압해 나가는 제2의 자유전선이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거를 넘어가면은 정말 좋은 또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발제를 시작을 그냥 이거 하나 넘겨주세요.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광란입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 어느 것도 진실이 없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 세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체제 파괴자들의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또 그걸 믿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선동되고 있는, 이 세계, 광란의 세계가, 의식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전체주의가 우리 내부의 적인가, 혹은 우리 밖의 적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꼭 정치 세계에서의 적과 친구의 구분, 그건 사적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저것은 저 팀들은 나하고 경쟁자인가, 아니면 적인가, 아니면은 우리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사실은 칼 슈미트라고 정치 현상을 전공했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슈미트의 무적의 구분인데, 이렇게 위기의 세계에는 아주 그 구분이 혼란해집니다. 이걸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로 봐서 승리하기 위한 적을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에 대해서 좌,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진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복주의자들이 민주화를 틈타서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은 언어의 함정입니다. 구호의 함정입니다. 전선의 함정을 우리 스스로 지금 파고 있습니다. 보수가 죽었다, 보수가 죽었다. 대한민국 보수 없습니다. 오늘을 얘기하고. 그중에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조변 설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세계사의 어느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격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는 70년 이래로 세계 정치의 가장 첨부의 변경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세계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20세기사가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는 냉전이었다면 그 전선에 있는 우리가 세계 정치의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의 정치를 국내 정치 그것만 가지고 파악을 했으면 안 됩니다. 홍준표가 어떻고 김호성이가 어떻고 또 유시민이 내가 동기인데 유시민이가 어떻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정치는 지하와 지상 그리고 국제가 세 가지가 엉켜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전체주의적으로 반동해 역사를 퇴행해 나가는 것은 중국 시진핑 정권의 집권하고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황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스탈린보다도 훨씬 더 강한 디지털 토탈리타리언즘, 디지털로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전체주의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망망대해의 필리핀 땅에다가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거기다 군사기지를 여러분들 근대적 주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토성입니다. 거기에도 갑자기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한 400년 동안 서양이 많은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만들고 안정화된 주권체제에 대한 아무런 코스트도 지불하지 않은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나왔죠. 시진핑이 국제피범에 대한 일방적인 무시, 천하체계의 도입, 우리는 조공, 사드 개입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말하자면은 이문명적인 혹은 이체제적인 체제가 다른 이런 싸움이 시작되는 것과 연동되어서 우리 안의 전체주의적 재결집이 일어나고 지금 집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주의가 우리는 명백하게 북의 존재 때문에 사실은 얼라트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19세기, 10세기 과거의 이 전체주의는 과거에는 존재하는 자 과거에는 그냥 티론이라고 폭정만 존재를 했는데 이 전체주의는 말하자면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는 복소의 다양성을 다 사라져버리고 단수의 획일성만을 강제하는 운동입니다. 즉 개인들은 전체주의 운동 정권, 즉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혹은 영생교를 섬기는
김씨, 김일성 종교의 하나의 공무해야 되는 완면으로 존재하도록 만드는 정말 마지막 그 아렌트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대상화, 비인간화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허위와 조작과 업무와 공작을 해야 되는 그걸 또 서서히 혹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속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사회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얘기해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주권이 주어지고 개체로 주권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불안한 거 아닙니까? 종교나 가족이나 또는 사회적인 연대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독점해야 되는데 좋은 여러 가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다수 흩어진 대중들은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무도덕적이고 무리지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무도덕적인 이고 니체가 얘기했죠. 이게 흔들리니까 거기에 머리 좋은 인텔리겐차 뒤틀린 엘리트들이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신이 죽은 20세기 이후에 어떤 사회든지 간에 나중에 우리 홍지수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PC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인간의 정의와 인간의 독립과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모두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마 현대사회가 딛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다. 정치적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여러분들 작년에 한국자유회의에서 3조 4조인데 우리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이 마치 동일한 합의 기반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김정은 백두칭송위원회가 나오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김정은이 딛고 있는 북한의 체제, 권력의 성격 그거 동일한 정통성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체제가 고려되지 않는 남북한의 의미라고 하는 건 어떤 미사일이고 민족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그 불안, 그 뜨거운 피로 뭉쳐질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개의 갈등이 아니라 실존적인 그 죽고 살기의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정통성에 기반한 관계를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매직 워드를 만들어서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마치 마술 언어같이 민족 잘 안 되니까 요새 평화입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라고 하는 이원론 인간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내재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사악한 외부 위력을 절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인류사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의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게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고 근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대 진보, 즉 마치 지금 우리 내부에 햇볕 정책 이후에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통성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건데 그냥 갈등하고 있다. 이해의 갈등이 아닙니다. 노사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실존적인 투쟁입니다. 근데 이걸 보수 진보 이렇게 하면은 젊은 애들이나 나이 든 어르신이나 다 헷갈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가 아닌 나의 그대로 세계의 선진 진보된 문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반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파좌파 하더라도 반동좌파라고 해야지 진보좌파 그러면은 스스로 언어의 게임에서 우리가 집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정훈
선생님이 어렵게 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놓고 이것을 혁명의 전단계를 하라. 시민적 명예혁명. 아주 1급의 학자들도 명예혁명이라고 했어요. 조선일보 에서 보수적인 글을 쓰는 윤모 교수도 시민혁명을 놓고 요새 보니까 아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참. 그리고 손모 교수도 지식사회학을 했는데 국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여러분 시민의 시간? 국가 없는 시민이 존재합니까? 그거는 무정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설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국 지성이 엄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총리한테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집권당의 원내총무라고 하는 작자가 2008년에 광우병 소동을 하면서 우리 헌정적인 원칙을 역이용해서 정권을 전복하고 추방하려고 했던 촛불 세력. 거기에 제1차적으로 등장한 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복 세력과 자유 세력의 구분을 없애버린 겁니다. 전복 세력이 주권 재민의 가장 근본 기본을 끌어와서 자유 정권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썼고, 그것도 유승민이라고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법과도 썼기 때문에 우리 헌법 총강의 1조 2항은 추상적 국민, 원칙으로서의 주권 개념이고 그 국민도 추상적 국민입니다. 프랑스가 혁명을 하고 난 뒤 그 주권 재민의 원칙, 루소의 볼롱테 제네랄, 총체적 의식, 이것 때문에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게 자코방이 말은 전체주의로 갔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 그 피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혁명 총강 3조 1조 3조는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권 재민하고, 세 번째 주권은 투표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투표 없는 주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쟤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야. 지금 우리가 문 대통령한테 우리 태극기는 국민의 명령이야. 너 나가줘야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논리를 따릅니다. 그건 언제 혁명과 혁명이 부딪히는 일인데, 본주 차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두 가지였습니다. 우파 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비실장으로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 당신은 독재자 아니야. 나는 민주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여권에서 이야기했고, 그 촛불 심상정이가 얘기하고, 죽은 노회찬이가 얘기하고, 뒤에 있는, 각종 통일당 세력들이 이야기했던 그걸, 여권의 원내 청구가 그런, 지만 잘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국가라법 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 미국의 one for all for one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인, 계급적으로 정의되는 사람. 여러분들 사람 사는 세상 개헌할 때 사람 막 나왔죠. 노무현 때부터. 그거 다 북한 헌법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거 그냥 보편적인 휴먼 빙이 아니고 평양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인민 대중을 의미하는 그 이외에는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양의 요독소음성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인권의 지옥인데 걔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수첩의 대상자들을 모아놓은 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만큼 언어가 그래서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게 정치 언어를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이거를 주권자로 인식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주권자 민주주의 나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그겁니다. 그리고 촛불로 어떻게 사기를 쳐서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도 전문가나 언론에서 제기 안 하는데 소위 말하자면 촛불혁명정부 5개년 계획 거기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권자 민주
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웠어요. 근대적 국민이 아닌 주권적 국민. 여러분들 근대적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적 국민. 이거 얼마나 웃겨요. 근대적 국민은 기본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국민인데 그 근대적 국민은 개체의 적대성이 전제되는 건데 주권적 국민이라고 이상한 말을 넣었습니다. 하도 주권적 국민 주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국가 구성으로서 국민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즉 대의제 이건 대의제와 헌정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국가 구성원의 국민은 자기 주권을 투표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유일한 방법, 당시에는 그 투표가 아니라 위임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한대요. 모여서 대통령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임된 그 이야기, 소위 말 대표제가 아니라 대의제가 아니라 생성적 권력. 이거는 히틀러의 핵심, 영도자 통치를 의미하고 스탈린의 독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도화된 국민 참여가 일상적 국민주의. 뭐 그냥 일상적 국민주권. 여러분들 5년 동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한 요소는 대의제하고 임기 제한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민 제도화된 국민 참여. 이게 바로 투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밸륨 없는 꽁트라운데스 만인 대 만인의 투쟁밖에 안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포리티컬 엔티티가 구성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동의하고 지배받을 수 없고 많이 모아서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주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성적 권력은 사실은 대표된 권력, 대의제가 자유민주주의 국면 가능할 때 생성적 권력은 히틀러의 영도자 독재, 레닌의 당독재, 북한의 집단적 개체를 해서 수군 독재와 사실은 논리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정권이 투표, 말은 전체주의적 운동인 촛불 시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추방하고 대통령을 추방하고 난 뒤에 촛불혁명을 혁명정부를 선언한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선거로 투표된 대한민국 헌정체제에 의해서 선출된 작자가 혁명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우리 반혁명 해야 되죠. 혁명을 선언한 작자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 뒤에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전체주의적 혁명정권이 맞습니다. 이거로 자 촛불혁명정부를 지금 총리까지도 아직까지도 촛불혁명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총리도 요새 뭐 막 우리 공익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관료들한테 당신들은 중립을 지켜라. 소신껏 전문가, 행정 전문가를 지켜라.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촛불혁명정부니까 우리의 영도에 따라야 돼. 그러면서 34세의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정상적이죠. 청와대가 혁명정부의 혁명위원회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적폐청산 통치는 이거는 단순한 폴리티컬 리폼을 하기 위한 북부적인 개혁 조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숙청을 대한민국의 제도와 세력에 대한 숙청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정통성 역사 48년 국민하고 100년을 했죠. 100년을 했는데 지금 논리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정치가 특히 여러분들 제가 조명 숙제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초등학교 5, 6학년생이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이 공유병을 하는 걸 봐서도 그 다음에 히틀러 유겐트 청년들을 봐서도 어떻게 곧
모든 공화국에 있어서 자유를 담보하는 체제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회의 해가지고 홍익병같이 해가지고 5개로 해서 검찰로부터 대법원, 전임 대법원 지금 6명을 다 기소를 시켜놓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판사가 안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 홍익병을 두는 우리법 연구에서 평양의 사법체계를 거의 신봉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국제법, 국제인권 해가지고 사법 보편주의. 내가 선언하면 이거는 판결이야. 그 피시적인 게 있습니다. 사법 보편주의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통용되는 일이야.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 그래서 내가 곧 법이야. 판사의 양심을 판사 개인 인격의 독립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차용해서 도저히 잊을 수도 없는 판결들을 내놓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얘기했는데 폴리티레가 되겠습니다. 사법 혹은 판관의 독립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공화국이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이 없으면 공화국은 질식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 두 가지 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사법부를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임기만 남아있지만 현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전체주의적 권력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질풍노도가 됐습니다. 노도가 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은 질풍노도의 시대 잘 아실 겁니다. 낭만주의 질풍노도의 시대인데 이게 전체주의 진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의 지금 우리 헌정적인 선거를 통해서 소위 선동되거나 한 다수의 사람들 전체주의적 엘리트의 결집과 국가 권력의 장악 이 상황에서는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친구들도 좀 혼돈하고 있는 게 이게 영원히 권력을 지금 우리 이 헌정체제를 없앨 수 있을까? 한번 1차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근데 지금 이제 뭐 떨어지고 하니까 결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실제적으로 저같이 독하게 투쟁을 하면 좀 안 그럴 건데 그런 논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게 지금 지금 우리 내부에 이 사실 3위 1위쯤에 3을 좀 이야기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텔레콤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양에서 여러분들 1월 1일 날 평양에서 새벽같이 해가지고 연두 교수를 김정은이가 했는데 그 우리 장관들이 나와서 해설을 하고 앉아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내가 파리에서 본 건데 BC 정권입니다. 히틀러가 지시하고 패태 원수와 BC 정권이 그걸 마지막 해주고 그거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방장관과 외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비핵화에 대한 건 아무것도 담보되지 않은 건데 비핵화에 신뢰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정말 비굴한 인간입니다. 맞아요. 제대로 눈에 진실과 그 다음에 결기가 없는 그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정말 중고등학생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세뇌될 수 있고 혹할 수 있는 선동적인 그 역사 지식을 퍼뜨려서 선동의 마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쪽에서 지금 우리 텔레콤은 우리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를 하는 가장 큰 덩어리는 이 시진핑 중국입니다. 저도 중국을 사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시진핑은 금수저로 난 머리 나쁜 음흉한 작전이다. 문역 때문에 하강을 해서 6년 몇 개월 동안 토굴에서 생활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여러분도 부진타오하고 둘을 딱 비교를 하면 완전 차이입니다. 부진타오는 굉장히 20대 때 엘리트로서 개방,
세계를 맞아서 말하자면 세계를 어떻게 중국을 바꾸어서 세계사의 주요 국가로 성장을 할까 뭐 이러면서 적극적이고 세계를 밝게 보고 창조적으로 보고 건설자로서 이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20대 여러분들 토굴에 있으면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복수만 생각나죠. 홍위병에 대한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권력에 대한 복수를 생각했을 거고 뭘 읽었겠습니까? 마르크스를 읽었겠어요? 마르크스라고 읽었으면 저러진 않을 겁니다. 뭐 중국의 황제 체제 이런 거 많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하는 게 바로 미국 트럼프한테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거의 양보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에 중국 국내 14억 인구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는 유턴이 안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김정은이 두 가지겠죠. 지가 살아가면 통 튀어서 트럼프 아파트를 가면 되고 그리고 안 되면 죽으면 되고 그 B61-12 하면 그냥 매몰되고 시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다 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개인으로 보는 거죠. 트럼프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이 막 문을 열어가지고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결코 세계를 안정화시키지도 못하고 미국을 변형케 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럼프 제가 저 설정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닥트린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마 루즈벨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그 경찰 국가로서 작용할 때 그냥 반응만 했습니다. 소련 진영의 공산주의 진영의 팽창을 막을 때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체제적인 지원을 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만들어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는 지금 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적, 시정학, 체제적, 문명적 도발에 대한 응징 체제가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1카드가 하나 나온 게 무역 제재입니다. 지적재산권 바로 지금 머리가 싹 올라왔죠. 또 환율 있죠. 경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미국은 얼마든지 중국의 점진적인 체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앞전에 서서 프론트에 서서 세계를 도발해서 중국의 핵기술을 받은 핵국가 김정은 체제를 미국보다 아마 떼내려고 할 거고 이 와중에 트럼프가 선언한 것은 동아시아 자유화입니다.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은 중국은 침략이야. 공정무역 경제 침략이야. 그리고 호혜적 주권이 필요해요. 그리고 경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셰일가스를 셰일혁명을 했어. 세계는 우리와 같이 번영할 거야. 그리고 바로 부통령이 중국의 경제 침략의 전제가 자유화입니다. 자유화되어서 미국이 안아줬는데 우리 품 안에서 빚을 꽂고 있지 않느냐. 이건 정말 못해. 그리고 신장미군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의 반인권적 행동을 하는데 거기까지 우리 손 뻗칠 거야. 그리고 모든 선언서의 앞에는 북한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은 동아시아 자유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오바마 우리 밸런싱, 리밸런싱 다 현상 유지 정책이에요.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은 제1차적으로는 소련과 북한의 남한을 막는 거고 두 번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쟁 원인이 되는 도발을 북한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걸 막았던 게 주한미군의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하고 관계없이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자유화를 힘 있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기초가 주목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이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만 하는데 사실은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북한 관계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햇볕론자들이나 이쪽 전체 유사 전체주의자들이 자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게 뭡니까? 중국 모델 아닙니까? 베트남 모델 아닙니까? 평양을 자꾸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자꾸 자기들 착각을 자꾸 국민들한테 강제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 정책을 하는 아주 1급 참모들까지 문정인시 지금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아주 확고하더만요. 김정은은 유시민이가 알릴레오 할 때 그것도 전문가라고 나와서 김정은이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같이 앉았는데 먹으면서 하려고 하는 게 내가 확신돼서 무슨 소리입니까? 문정인 교수의 개인적인 인상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알면서 그러는 건 뭡니까? 공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떼거리를 수단을 해서. 그리고 이 핵과 김정은 체제, 여러분들 이게 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평양은 그냥 백두 김씨 겁니다. 이걸 또 이제 배우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가산제적 전체주의예요. 북한 전체가 김씨 집안의 재산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교주고, 그 국민들은 교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놈. 여러분 세월의 공을 안 봤습니까? 구원파들 일정 행사와 선장이 제일 먼저 탈선하면서 자기들이 혹시 학생들한테 탈선하라고 명령하고 나면은 아수라장이 돼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올라오는 경문 6개를 다 잠그고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오고 배는 꼬로록 했죠. 대한민국은 그것을 문제 삼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왜 586이 여론, 혼수, 세뇌 이걸 소위 availability cost 이걸 박성현 변호인의 이야기고 현대전체주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점입니다. 인간을 소위 말 브레인 인간의 뇌를 세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안으로 주권자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자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파괴에 혁명적 파괴에 임하면서 김일성의 세수주를 개혁하고 전체주의를 해결하는 신임중 중국을 바꿉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단순히 우리 내부의 어느 세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어느 중요한 아주 나중에 5.14 이야기할 텐데 아주 액기스 주사 연합파가 북과 중국을 백그라운드 뒷심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혁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나 보수좌파, 보수 진보, 좌우, 반문, 대한민국을 one republic으로 전제하고 one people로 전제한 모든 정치적인 전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주의를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이 전체주의를 제압하는 반전체주의적인 미국이 아니라 전 선진화된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안과 밖의 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전주의 연대 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내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해체를 목도하면서 많은 자유시민들 혹은 저기에 유혹돼서 저쪽에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흉악한 세력이구나, 흉악한 전체주의 세력이구나 라고 해서 진영을 떠나오거나 각성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엔트로피는 지금 지지율이 한 40%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이쪽만 이 진영만 제대로 정규화되면은 망상의 지도론자와 각성화자들의 싸움이 이제 비슷해질 겁니다. 지금 비슷한 상태가 되겠고, 밖으로는 동아시아 자유화라고 하는 엄청난 아마 쓰나미가 옵니다. 좋은 쓰나미. 그 순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내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그냥 민주당의 이중대 오열, 그냥 민주당이 그냥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내세워주는 치장물, 액세서리에 불과한 방식으로 맨날 저거들끼리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금 오늘 하는 이런 스킴을 알면은 그만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해야 될 거는 저쪽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저끼리 싸우다가 저렇게 주저앉고, 문제는 우리 내부의 역량을 말하자면은 소모적인 투쟁이 아니라 밖의 적을 향해서 정말 각성되고 결기에 찬 대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문명적인 기준에서 전체주의 반전주의를 구획을 하고 반전체주의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 시민들, 유권자 조직이 의미 있는 야당한테 푸시를 해서 가르쳐 줘가면서 또 견제해가면서 혹은 또 좀 못나도 격려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제1의 자유전선이자 우리는 우리 내부로부터 있어질 위협을 우리 스스로 제압을 함으로써 밖의 반전체주의적 자유화 흐름을 우리 쪽으로 내재화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련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제2의 자유전선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해주님과 신문 열정에 발표해 주신 조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